지금부터 2018년 3월 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 예례. 예, 나의 병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한 달 만인데 무척 오래된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이번 달 법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난해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마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행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넘어야 될 고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천년을 앉아 있어도 본성 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몸만, 세포만 다칩니다. 도를 얻고자 하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아직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물리적인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수행자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는 수행자뿐만 아니라 많은 수행단체에서 불교의 초기 경전을 가지고 공부들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해 안반수행이라든지 아나파나 사티 윗바사나 등등 초기 경전을 가지고 많이들 공부합니다. 나 역시도 여기까지 오게 된 첫걸음이 안반수의경입니다.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금강경이야, 반야심경이야, 화엄경이야, 법화경이야, 능엄경이야, 능가경이야, 이런 경전들은 결국 박사 학위를 딴 논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공부해서는 절대적으로 본질을 꿰뚫을 수 없습니다. 수행자라면 경전도 공부해야 되겠으나 먼저 자신의 몸 의식부터 먼저 공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부처님 초기 경전을 가지고 자신이 이 공부를 통해서 아는 바를 여러 사람한테 지도를 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반수의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 호흡법이나 윗바사나에 나와 있는 호흡 챙기기나 호흡 명상이나 단전 호흡이나 복식 호흡이나 배꼽 호흡이나 성문 호흡이나 그 어떤 데를 막론하고 모두 호흡을 통해서 도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가나성이라는 것도 깊이 들어가면 결국 자신의 호흡 변화를 관찰합니다. 느끼게 됩니다. 초기 경전에 이런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는 호흡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초기 경전에는 호흡 얘기가 나오는가?
석가모니라고 해서 호흡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어른도 호흡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제자들한테 들숨날숨 챙기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히 머물러서 호흡 챙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른이 왜 호흡을 챙기라고 했을까? 가만히 놔둬도 호흡을 들고 날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정말 수행자라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부처님이 호흡하라는 그 호흡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들 연구를 안 했는지, 그러던 거기에 대한 연구 없이 논문에 대해서만 깨달음을 완성시킨 다음에 일어나는 의식에 대한 것만 쭉 경전을 다 만들어내렸어. 이제 이 법회 끝나면 인도로 갑니다. 거기 가서 석가모니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깨달았으며 어떤 수행을 했고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현장에 가서 직접 내가 법문을 하기에 앞서 오늘은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호흡 챙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법문을 합니다. 이 호흡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인류라면, 아니 생명체라면 모두 호흡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중요한 호흡을 석가모니가 그냥 챙기라고 했겠나? 앉아서 호흡만 들여다보라고 했겠느냐 말이야. 내가 이 수행 끝을 와서 보니 정말로 오묘한 벌어지는 것이 호흡이거늘 이 무서운 호흡을 아직 7부 농선도 건너오지 못한 수행자들이 그 작은 깨달음 가지고 자신이 벌어지고 있는 작은 변화, 물리적 변화를 가지고 마치 완성됐느냐 호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호흡 잘못 건들면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이보다도 더 못합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맞는 듯 하지만 아직 그 늪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행자들을, 지도자들을 중점적으로 법문을 좀 했으면 합니다. 걱정스러워서 무심코 챙기라고 하는 그 호흡 속에 인체가 얼마나 병들어 가는지 좀 알고 지도를 해야 되고 자신도 그것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은 인체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경전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체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공부를 꿰뚫어 공부하지 아니하면 이 늪을 건너갈 수 없고 인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식과 세포의 변화를 모르면 법을 전할 수도 없고 후학들을 지도할 수도 없고 본인도 깨달음의 경계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틈나는 대로 인간의 구조를 다 모르겠지만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꿰뚫어 알아둬야 합니다. 호흡의 원리를 모른 채 무차별적으로 원념을 두고 호흡을 깊게 하기나 길게 하기나 하다가는 결국 벽에 부딪혀서 요절하기가 십상입니다. 얼마나 중요했길래 석가모니도 호흡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자, 그 호흡의 원리를 오늘 파헤치고자 합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 이 호흡은 정말 자연적인 것을 대우주의 진리를 벗어나는 자 절대 깨달음 없다. 모르고 벗어났던 무지에서 벗어났던 우주와의 이 대우주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생명들은 모두 진리에서 벗어난다. 진리를 깨뜨린 자는 우주의 섭리와 진리를 맞물려 간다. 그 우주의 섭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석가모니가 2600년 전에 깨닫고 그 당시 과학은 없었지만 이 불교는 정말 초과학적입니다. 인간들이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과학을 뛰어넘은 지혜의 과학입니다. 이런 과학을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깨닫고 호흡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단순히 코로 들어가서 숨 쉬고 코로 나오면서 내뱉는다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건 중생이고 이 우주와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지를 깨뚫어 아는 자는 거기에 조화를 이룬 자는 보성까지 다 볼 수 있고 회복된 자입니다. 그러기에 2600년 전에 깨달은 자나 지금의 깨달은 자나 우주와의 조화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조화로움을 이룬 상태에서 법을 설해야 하거늘 아직 자신의 굳은 몸조차도 풀지 못한 상태에서 호흡 얘기를 하고 안반수의경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 호흡 챙김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호흡이, 이 숨이 어떤 우주와의 조화로움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도 깜짝 놀랐다. 어떤 과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체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 호흡 속에 들어있는 변화를 나이대별로 신랄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측정해서 밝혀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 지구하고 대자연과 조화로운가. 도표를 한번 봅시다. 먼저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어린아이부터 한번 볼까? 어린아이. 자, 저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 자궁 밖에서 나와서 바로 호흡을 합니다. 이 우주의 대기권에 얼마의 압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몇 %의 산소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엄마 뱃속에서는 주는 피를 발아먹고 살다가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바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요때 아이의 몸속에서는, 피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건 내가 내온 자료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자료입니다. 금방 태어난 1시간 이내 어린 아이의 산소 불합. 여기서 산소 불합하는 얘기를 먼저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소 불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권에는 압력이 일기압, 이 대기에는 압력이 있는데, 즉 우주로부터 내려받는 압력이 있는데, 이것을 대기압이라고도 하고 일기압이라고도 하고, 수온주로 따지면 760mmHg라는 단위를 씁니다. 다시 말해, 이 지구 안에는, 이 지구촌에는, 모든 지구에는 위에서 누르는 압력의 힘이 760mmHg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그 압력이 우리는 그 압력을 받고 삽니다. 이 지구촌에는 이 760mH 중에는 산소가 약 21%가 들어있고 나머지 0.3% 정도가 이산화탄소고 나머지는 모두 질소입니다. 다시 말해 760 중에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우리는 산소 분압이라고 하고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라고 얘기하고 질소는 질소 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필요한 우리가 산소니까 760mmHg 중에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분압은 얼마나 될까? 계산해보면, 계산 있는 사람 두드려라. 760 곱하기 0.21%를 따지면 약 105쯤 나오고, 150 얼마가 나올 거예요. 27, 14, 26, 10이니까 152, 153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누르고 있는 압력 속에 산소가 150 정도의 압력을 받고 들어있다. 이 말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산소 분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산소가, 그 분압이 금방 태어난 아이한테 얼마나 밀려 들어가는가. 이거, 그 수영자라면 말이지, 자기 몸에 호흡을 할 때 그 어떤 압력이, 분압이 얼마큼 들어갔다 나오는 그거 알아야 돼. 그 옛날 2600년 때 수영자 아니야. 내 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이 왜 호흡이 안 되는지, 왜 호흡이 잘 되는지, 왜 일찍 죽는지, 늦게 죽는지, 오래 사는지 이거 알 수가 있어. 아주 오늘 핵심적이야. 과학자들도 귀담아 열어야 되고, 종교적 지도자들도 내 법문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고, 모든 수행자, 특히 호흡 지도하는 사람들, 더 가슴을 열고 들어야 돼. 이 말이야. 금방 태어난 아기가 1시간 된 아이의 산소 분압을 측정했더니 760mmHg 중에 60이 들어오더라. 이해가 갔었나? 그 중에 이산화탄소는 55가 들어있더라. 이 말이 뭐 말이냐면, 아까 대기 중에 760 중에 이산화탄소는 0.3%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55가 나올까? 이거 안 맞는 얘기지. 자, 이걸 보려면 우선 산소 돌아가는 걸 봐야 된다. 나 과학자 아니다. 아닌데 이 몸에서 벌어진 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760 중에 150이라는 산소가 들어있었는데 이것이 폐를 타고 코를 타고 폐로 집어넣었더니 이것이 폐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딱 흘러 들어가서 피하고 피 속에 싹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섞여버리니까 이산화탄소 분압이 55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건 뭐냐면, 산소가 여러분 피 속에 들어갔을 때, 대기 봐봐. 150 얼마예요, 저게? 58이가? 대기 중에 158mmHg지. 아까 얘기했던 760 중에 산소가 158이 들어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고 이산화탄소는 0.3mm의 지지다. 자, 이것이 심장으로 딱 집어넣었더니, 폐를 통해서 심장으로 딱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바뀌었다? 95로 바뀌었지. 이 빨간 거 보여. 바뀌었지. 158이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산소가 95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들어갈 때는 0.3mm의 지지가 들어갔는데 피 속에 보니까 40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158이나 되던 그 산소 분압이 피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이산화탄소하고 흡수돼 가지고 산소 압력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는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이해를 했으면 이제 다음 들어가자. 아까 그 표표. 자, 이런 방법으로 아이가 숨을 들이켰는데 1시간 된 아이의 피를 조사해 보니까 바깥에 158 되던 산소 분압이 어린아이 피 속에 딱 들어왔을 때 피를 조사하니까 60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다. 나머지 어디 갔을까? 이산화탄소는 55로 늘어나더라. 자, 그 다음에 24시간 후에 재버리니까 70으로 올라갔더라, 분압이.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떨어지더라. 태어난 지 일주 된 아이의 피를 조사하니까 산소 분압은 약 80으로 올라가더라. 또한 이산화탄소는 줄어들더라. 자, 한 달에서 10개월 된 아이의 피를 조사했더니 85에서 90으로 분압이 올라가더라. 이산화탄소는 거의 변동이 없고. 다음, 4년에서 8년 사이에 된 어린아이의 분압을 측정했더니 약 95까지 올라가더라. 점점 올라가죠. 자, 여기서 12살에서 18년 사이의 아이를 조사했더니 분압이 최고치로 올라가더라. 100으로.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35로, 이제 45로 이게 떨어지더라. 프로테인 높아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해야 될 게, 잘 봐야 될 게. 초기에 어린아이의 분압이 60이었는데 점점 올라가서 커져서 늘어나서 18세 성년이 다 된 상태에서의 분압을 측정했더니 100까지 올라가더라.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 저 분압을 높여지기 위해서는 흉부 몸집이 커져야 되는 거야. 분압이 낮다 이 말은 몸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분압이 높다는 것은 몸집이, 즉 흉부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깥이 158이나 되는 그 분압이 이쪽 밀고 들어왔을 때 걸림없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분압이 높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걸린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까지 폐까지 걸림이 있는 사람은 분압이 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할 때까지 끝없이 몸집은 커지고 세포는 정식되고 커지기 때문에 최고치에 달할 때 측정을 해보니까 100까지, 어떤 사람은 103까지 올라가는 거 있어요. 분압이 올라가더라. 그때는 우리가 최고치로 흉부를 키웠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분압이 높다는 것은 산소 파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압이 떨어지면 산소 분압도 떨어져. 자, 이것이 어린애에서부터 성장기까지 나타나는 흉부가 커 올라감에 따라서 성장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분압의 수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고, 이제 반대로 18세까지 올라갔으면 얘부터 다 자랐으니까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 죽으러 갈 때 어떻게 죽어가는 거 봅시다. 자, 봅시다. 연령별로, 나이별로 분압이 떨어집니다. 이 분압이 떨어진다는 것은 몸속에 산소 공급량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이거 보면
수명이 여러분은 얼마큼 살지 답이 나온다. 그리고 왜 도인들이, 부처들이 오래 살았는지 답 나온다. 자, 10대라 하면 10살에서 아까 말했죠. 18세까지, 20세 미만까지 어린 나이에 그 청년기에 불합을 조사했더니 103mm HG가 나왔다. 최고치로. 10대에서. 옆에 봐요. 97%. 산소 포화 농도는 97%에 들어가더라. 이 불합과 산소 포화도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불합이 높으면, 물론 불합이 높은 만큼 산소 포화도도 높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러나 거의 같이 갑니다. 불합이 낮으면 산소 포화도도 낮고 불합이 높으면 산소 포화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10대에는 95에서 대체적으로 103의 압력을 가지고 있더라. 두 번째, 20대에 딱 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20대라면 20에서 30세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103까지 나가던 것이 99로 떨어집니다.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깥의 공기가, 압력이 밀려 들어오는 데서 뭔가 장애가 생겼다 이 말이지. 폐가 줄어들었기나, 콧구멍이 줄어들었기나, 기도가 좁아졌기나, 폐포가 상실됐기나, 몸이 경직됐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대가 딱 들어서니까 뚝 떨어집니다. 40대는, 50대는, 요 80이라는 요 말은, 그것은, 40대 대체적으로, 불합이 80일 때는 산소 포화 농도가 94로 떨어지더라, 이 표시하는 거고. 자, 50대 봅시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 50대지. 여러분의 몸 속에는 10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103이라는 숫자는 들어가지 않고, 지껏해야 86mm HG 압력이 여러분 피 속으로 들어갔다. 결국 산소 포화 농도도 97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몸속에는 95%로 떨어졌다. 이 과학자 누군지 모르지만 나 정말 이 양반 절여를 다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다. 이따가 저 왜 산소 포화 농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해줄게. 이거 수행하고 바로 직결이야. 60대가 82, 70대 들었으니까 78로, 80대는 74로, 90대는 70으로. 결국 최고치에 달해 올라갔던 18살 성장기 때 103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떨어져서 나이가 먹을수록 불합은 떨어져서 결국 90, 불합이 말이지 산소 포화 농도가 30, 95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 몸에서 바로 질병이 와요. 이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 또 여기 손톱에다 딱 눌러놓고 체크해보면 97, 96 왔다 갔다 해야지 95로 떨어지면 여러분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 상처 입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세포가 염증으로 치달아. 더 염증해서 그 고치지 않으면 그 세포는 변질돼. 그게 암이야. 암 걸린 사람 저 포화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 죽음에 가까울수록 포화도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보자. 반대로 70인 사람이 포화도가 103이면 어찌 되겠노? 역으로 나이는 80인데 산소 불합은 100이다. 어찌 될 것 같은가?
왜 대답도 이거 숫자를 놓고 한번 역으로 계산해 보라고. 나이가 먹을수록 분압이 떨어져서 질병을 앓다가 죽음으로 간다. 그러면 죽음으로 가지 않고 나이는 70인데 분압은 103이다. 어찌 됐겠노? 이렇게 묻는 거야. 늙음을 멈췄다는 얘기잖아. 이거 안 믿기는 사실, 이제 믿지 못하겠나. 그러면 내 분압 측정해라. 내 포화도 측정해봐라. 어제 측정하니까 97 그대로 나오더라. 근데 여러분 해봐라. 이거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단순히 보려고 그러면 내가 딱 이거 정말 대단한 데이터구나. 그럼 영어로 묻는 거잖아. 내가 그래. 그러면 내 분압을 측정했더니 100이 나온다. 그럼 나는 어떻다는 얘기냐? 세포가 몸이 찌그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18세까지 몸을 이렇게 흉부를 키웠으니까 계속 큰 상태에서 거침없이 760mm의 이 대기압이 그대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이 말 아니가. 내가 서기에 대우주와의 조화를 이룬 자 일찍 죽는다고 얘기했지. 이거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대우주와의 조화를 깬 자야. 보자. 760mm가 그대로 들어와야지, 여기. 760mm 압력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와야 피 속의 분압이, 산소의 분압이 100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760mm의 이 압력이 그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차단이 걸리면 압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 저 분압이. 피조사하면. 결국 우주와의 공존을 하고 우주와의 조화를 이룬 사람은 저 분압 안 떨어진다. 그대로 유지한 채 산다. 이제 이걸 누가 부정을 못 하겠지. 자, 그러면 왜 저 분압이 떨어질까? 지금 저기서 말하는 수치는 말이지. 이것도 명확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어. 왜? 저 실험군이 실험을 했는 대상들이 병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병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나이가 18세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찌그러진 아이의 18세 된 아이의 불압은 다를 거란 얘기다. 이해가시지? 또한 50세, 같은 50세라도 몸을 경직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완되어 있는 사람의 불압은 다를 거라는 거다. 그래서 이건 평균치를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살아온 과정에 따라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각각 불압은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 통계는 통상적으로 인간이 생로병사 나아서 늙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저렇게 나이별로 나이대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불압은 떨어져서 죽더라 하는 데이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그래 그러면 나는 역으로 묻는 거 100살 됐는데 불압이 100이다. 어찌할래? 안 늙었다는 거야. 안 찌그러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 해서 오래 사신 양반들 저거 체크하면 바로 나오게 돼 있다. 여러분 중에서도 수행자 여러분 중에서도 유독이 상기병 걸리는 사람들 저거 측정해라. 호흡이 안 되는 사람 저거 측정해라. 바로 나온다. 요즘 기계가 좋아가지고. 자, 중요한 거는 왜 저 분압이 떨어지는가다. 태어나서 성장한 청년 성장기 동안은 계속 몸집을 키워가다가 갑자기 다 성장이 멈춘 이후부터는 서서히 분압이 몸뚱아리가 찌그러 들어가는데 분압이 떨어지는데 분압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아서 다시 분압을 높여주도록 만들어주면 여러분 도튼 거다.
여러분은 환골탈태한 거다. 답은 수치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18세까지 키워가던 흉부를 그대로 100이라는 숫자를 유지한 채 살아갔다면 이 사람은 세포가 늙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것이고 50세까지 살다가 60세 다 돼가까지 살다가 이 불합이 떨어진 이 몸뚱어리를 다시 넓혀서 100으로 수치로 올렸다면 여러분은 환골탈태한 거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 불합을 막고 있는가, 불합을 떨어뜨렸는가를 봐야 되겠지? 기도 협력자죠. 콧구멍부터 볼까? 콧구멍. 경직된 콧구멍, 이완된 콧구멍. 자, 상식적으로 이 대기골에 760이라는 압력이 있는데 그 압력을 폐 속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빨리 빨아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콧구멍이 맞는 콧구멍이가 합당하나? 밑에 거가 위에 거가. 밑에 있는 콧구멍으로 들어와야만이 압력이 높아질까? 위에 있는 콧구멍으로 들어와야 압력이 높아질까? 분압이. 답은 뻔하지. 밑에 있는 콧구멍으로, 큰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압력이 분압이 높겠지.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콧구멍이 적은 사람들 봐라. 결국 콧구멍이 적다는 것은 분압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거짓말 못하게 돼 있으니까 제목은 바로 나온다. 자, 이렇게 분압이 100으로 나 같은 분압이 높은 사람 콧구멍은 벌써 빡 뚫렸다. 저렇게.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눌려있는 콧구멍 가진 사람 분압 떨어져 있다. 그건 나이에 불과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그래서 몸이 경직된 몸 가지고는 절대 분압을 높일 수가 없다. 분압이 떨어진다는 것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세포한테 양식을 다 갖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포가 먹어야 될 양식을 다 못 먹으면 갈 곳은 뻔한 것이야. 염증으로 뒤덤비게 된 채 그래도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양식 더 안 갖다 주면 결국 그 세포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세포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암조직이다. 네, 그 다음 기도. 자, 콧구멍이 적어도 분압이 떨어지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 줄어든 거. 그거. 자, 여기서 봅시다. 잘 보세요. 사진을 잘 보세요. 콧구멍은 큰데 콧구멍은 빵 뚫렸는데 1차 기도든 2차 기도든 3차 기도든 기도해서 잘 내려가다가 어느 한 부분에 와서 이렇게 기도가 잘 커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딱 좋아지면 저런 형태로 기도가 쭈그러들면 이 코로 넘어가서 1차 여기 기도를 지나서 폐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 여기 어떤 이 부위에서 이 갑상선 위에든 갑상선 아래든 여기 이 사진을 봐봐. 이 사진 봐봐. 여기 갑상선이야. 자, 갑상선 밑에 2차 기도로 갈라지는 이 부위에서 좁아지든 이 부위가 좁아지든 여기가 좁아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렇게 넓게 공기가 들어오더니 들어오다가 딱 좁아지면
압력은 어찌 될까? 줄어들겠지. 파이프에 공기가 이렇게 쭉 빨려오다가 좁은 공간 통과할 때는 어찌 되겠노? 난이도가 높나? 내가 난이도 좀 있다고 했다.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만한 공기로 쭉 들어오다가 이렇게 쭉 빨리 들어오다가 요것이 갑자기 딱 좁아졌다. 응? 좁아졌다. 좁아지고 여기 통과했다. 여러분 체크를 해보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딱 좁아졌다. 여기에 들어오는 압력과 분압과 여기서 들어오는 분압 딱 체크해보면, 조사해보면 여기서보다 어떤 게 더, 분압이 어떤 게 더 높겠노? 여기가 높겠나, 여기가 높겠나? 여기 높겠지? 그러면 분압이 떨어진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야? 산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지. 분압이 떨어진다는 것은 산소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기도 협착이 말이야. 이게, 기도가 이게 쭈그러진 거, 이거. 대부분 이 부위인데, 이 부위 거의 100%다. 여러분이, 인간은 그걸 못 느끼지만, 이 세포는 그것을 알고 있다. 공기가 잘 들어오다가 여기가 쭈그러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노? 몸집은 가만히 있겠나? 이렇게 넓었을 때 빨아당기는 힘하고 들어가는 그 에너지, 그 힘, 가해지는 힘하고 이렇게 좁아졌을 때 흉부가 벌리려고 하는 힘은 어느 쪽에 더 많이 들겠나? 이거지? 여기가 쭈그러들면 여기는 흉부는 더 빨아들이려고 하지. 근데 더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몸집이 크던 이 흉부가 빨아당겨도 이것이 안 놔지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 흉부는? 이걸 전체를 다 벌어가지고, 여기 때는 전체 쫙 이렇게 벌려서 숨이 들어왔는데, 어? 전체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숨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딱 찌그러들었다. 그럼 얘는 어쩌고? 더 빨아당기려고 힘을 더 가해주겠지. 아무리 가해줘도 얘가 안 열어주고, 힘이 들면, 이거 다 벌리지 못하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찌그러들게 돼 있어. 준비해놓은 거라 보자. 준비돼 있어? 한번 해봐봐.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호흡에 따라서 여러분 몸 구석구석에 어디가 찌그러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 수행이 되니 안 되니 나는 왜 안 될까 이러지 말고 자신의 몸뚱아리가 어디에 찌그러졌는지를 빨리 알아차리는 거. 이게 수행의 길목이야. 자, 좀 더 올라와 볼래? 자, 여기가 찌그러진 거나 콧구멍에 찌그러진 거나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니? 들어오는 입구가서 찌그러지든 중간에서 찌그러지든 막히면 몸뚱아리도 어디인가를 찌그러지게 돼 있어. 자, 어디가 찌그러지는가 한번 볼까? 우선 숨을 한번 내쉬어봐. 내쉬고 들이키고. 껍질에서 내쉬고 들이키고. 요게 지금 흉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내쉬고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충분히 내쉰 다음 콧구멍을 한번 먹어. 이렇게.
내쉬면 몸이 어찌될까? 찌그러지는 거지. 짜는 거지. 자, 이렇게 짠 상태에서 콧구멍 한번 막아볼까? 왜 이 사람 말 안 들어? 조금만 좀 공기를 다시 좀 넣겠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가 됐다. 자, 이렇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숨이 쭉 빨려 들어오면은 이게 확 버려지겠지만 안 빨려 들어오고 딱 막히니까 어찌 되노? 나와봐라. 펴졌지? 이해가 갔나? 자, 다시 한번. 숨을 내쉬고, 자, 내쉬었다. 콧구멍하고. 다시. 찌그러들어. 손을 해, 손을. 자, 날숨 했다가 콧구멍 먹어봐. 찌그러져 있지? 가슴이 그냥 내려앉아. 저 콧구멍 나와봐. 이해하셨나? 자, 이제 없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말이야. 내가 내 콧구멍을 보면, 옛날 사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 콧구멍을 보면 지금의 반만 했다. 양쪽 코가. 지금도 보면, 왼쪽 코보다 오른쪽 콧구멍이 조금 적어. 듣다 보면, 이렇게 재보면, 이 콧구멍이 말이야, 콧구멍에서부터 이 기도까지, 이 허파까지, 꽈라까지, 빵 뚫려 있으면, 압력이 760, 즉, 분압 150, 103이라고 그랬지? 공기까지 다 합치면 760이니까, 760mm HG 대기압의 이 압력이 이거 빵 열리고 이거 다 열리면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나가. 알아? 걸림이 없으니까. 콧구멍도 다 열렸지. 이 기도도 다 열렸지. 식도 이거 다, 기도 이거 다 열어놨지. 이거 흉부 다 열렸지. 이렇게 열리면 이런 상태에서 갈비뼈가 오므렸다 나갔다 하면 760이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나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들고 날고 하는데 내가 한쪽 콩만 딱 막으면 어찌 될 것 같아, 이거? 바로 얘가 더 빨아 당기려고 힘을 주겠지. 얘가 먼저 찌그러질까? 얘가 먼저 찌그러질까? 예? 콧구멍 하나 딱 막았고 숨을 쉬었는데 한동안 이제 이거 막고 이제 안 놔주고 요것만 한쪽만 가지고 숨을 쉬었더니 오랫동안 숨을 쉬었더니 이제 그럼 이쪽은 막힐 거 아니야, 이쪽 코가. 이게 막히면 얘가 먼저 막힐까 얘가 먼저 막힐까? 같이 막힌다. 그래서 콧구멍이 적은 자, 흉부가 찌그러진 자다. 요 가슴이 온폭 패인 자, 이 안에 기도가 막힌 자다. 기도 빵 뚫린 자가 이거 찌그러질 이유가 없다. 원리가 그렇잖아, 원리가. 이 압력이라는 것이 말이지. 이 압력은, 이 물리적인 변화, 이건 대자연의 조화야.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760의 압력을 받고 살아. 이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는 조화롭게 사는 자고, 콧구멍에 뭔가 딱지에 나가지고 딱 막았다면, 얼마나 가서 얘도 따라서 찌그러들어. 왜? 빨아당기려니까 여기서 막혔는데, 여기가 아까 막으니까 얘가 못 올라서지. 그대로 찌그러드는 거야.